3차 백신을 추가 접종하고 나서 몸에 열이 나고 좀 며칠간 상태가 안 좋았어요. 그러다가 코감기에 또 걸려가지고 코가 줄줄 나는 바람에 또 강의를 좀 못하다가 또 설 연휴까지 껴가지고 한동안 강의를 못했네요. 지난 시간에는 행정행위 내용에 관해서 명령적 행정행위를 다뤘죠. 이번에는 이제 형성적 행정행위, 특허 인가 대리를 다루고 그 다음에 이제 부강까지 다루면 그 다음에 남은 거는 이제 행정의 효력과 하자. 그 효력과 하자는 동전의 양면이거든요. 효력이 처음부터 없는 게 하자론으로 말하면 무효고, 어찌됐든 일단 효력이 있는 게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거든요. 그래서 효력과 하자는 맞물리기 때문에 내일 시간에 이제 효력과 하자의 일부까지 아마 다루게 될 거예요. 그 특허인가 대리는 사례도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 사례도 많지 않을 뿐더러 좀 유형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특허인가 면제는 뭐 거의 출제될 만한 건덕지가 별로 없고, 그래서 특허하고 인가 이 사례를 잘 정리하면은 나머지들이 허가다 많은 것들이 그렇게 몰아서 정리할 수도 있고, 또 허가도 이제 반복하다 보면 여러분들 일상생활에 먹고 마시고 놀고 즐기는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 일상생활과 관련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친숙해질 겁니다. 일단 그 행정행위 종류 거기서 그 개략적인 큰 틀은 봤죠. 형성이라고 하는 게 이제 만든다라는 건데, 만든다라는 거는 이제 1편에서도 그 보충자료 종합 정리했는데, 국어적 의미의 만든다라는 것보다는 그 법률용어로서 형성, 이거는 형성권, 뭐 형성해소, 형성 판결, 형성력 이런 거 종합 정리했을 때 우리는 일상생활에서처럼 뭐 물건이나 기계를 만드는 게 아니라 법률용어로서 만든다, 형성한다는 거는 권리나 권리 능력, 포괄적인 법률상의 지위 이런 것들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 만드는 내용에 따라 없는 걸 새로 만들어주면 그건 특허가 되는 거고, 있는 기본행위를 보충하여 완성시켜주는 보충행위가 인가가 되는 거고, 그 형성을 갖다 본인이 안 하고 제3자가 대신하면 그 대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개념하고 사례는 늘 연계해라 그랬죠. 그래서 교재 보면은 형성적 행정행위는 국민에 대하여 특정한 권리나 권리 능력 하면은 이제 그 권리 능력자가 될 수 있는 지위나 자격인데, 권리 능력자 하면 자연인 아니면 법인이죠. 근데 여기 권리 능력은 특허라는 행정행위로 자연인을 만들어줄 수는 없죠. 여기서 만드는 거는 권리 능력은 법인을 얘기하겠죠. 그 다음에 포괄적 법률관계, 기타 법률상의 힘을 그 만든다는 게 이제 설정, 변경, 소멸까지 포함하죠. 그래가지고 이 상대방에 대한 게 그 설권행위, 상대방이 권리를 만들어주는 게 특허고, 이게 기본적인 분리죠. 제3자의 기본행위를 보충하는 게 인가고, 제3자가 대리하는 게 대리죠. 당연히 행정행위에 해당하면 공증에 관한 거 빼고는 특별한 경우 아니면 다 처분에 해당한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 뭐 특허 일부 나왔는데 요거는 좀 이따 별도로 종합적으로 볼 거니까. 자, 그래서 특허는 특정인, 상대방이라 그랬죠. 제3자가 아니라. 그 다음에 그 하명 허가와 달리 특허인가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일반 처분이 없다 그랬죠. 법규 하명 있는데 법규 허가, 법규 특허 이런 거, 법규 허가가 없고, 또 법규 특허는 또 있긴 하죠. 행정의 특허는 아니지만. 그래서 특정인에게 권리나 능력, 포괄적 법률관계, 기타 법률상의 힘을 설정하는 행정행위인데, 그 중에 그 권리 설정, 줄여서 설권행위라 그러죠. 이걸 협의의 특허라 그러고, 광의에는 병권, 박권행위까지 다 포함되죠. 박권은 권리박탈 줄임말이겠죠. 그다음 실정법상으로는 이게 그 특허가 아닌 것도 특허로 표현하기도 하죠. 확인행위, 발명 특허 같은 거. 그래서 사례 보면 일단 유형화시키면 이해가 쉬운데, 설권행위인데 그 공익사업, 이게 특권을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이 공익과 관계되기 때문에 개나 소나 다 영업하다가 망해버리면 공익 침해가 크죠. 그러니까 공익과 관계되는 사업, 이러면 이제 아무나 못하게 제한을 가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운수사업 면허, 운수사업이 여객자동차든 화물자동차든
가리질 않아요. 그 다음에 해상이든 육상이든 뭐 항공기든 가리지 않죠. 운수사업이 그 물류의 대동맥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경제 기반이고 또 인적 자원이 그 이동하는 주요한 수단이기도 하고, 그죠? 굉장한 공익 사업이다. 그 다음에 분류등 관련 영업 허가인데 이것도 분류해 가는 거는 보건위생에 굉장히 중요한 작용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방송사업도 대표적인 공익사업이죠. 그래가지고 방송국 인허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일부에만 제한적으로 해주죠. 이명박 정권 때 종편에 관한 가진 특혜를 줘가지고 신문사가 방송사를 겸용하도록 하는, 과연 이런 게 공익에 바람직한 건지는 지금도 논란이 있죠. 특허기업의 특허는 특허기업 자체가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특허기업의 특허에 관한 거는 이제 강론에 가면은 공기업법이라고 해서 관련된 거 일부 다루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아무나 못하는 특권 설정이다라는 건데, 그 대기 오염물질 총량관리 사업장 설치허가, 변경허가, 이것도 대기 오염물질에 관한 거죠. 이것도 뭐 분류하자면 그 공익사업으로 볼 수 있고,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대기 오염물질을 갖다가 배출하는 사업장, 이거는 아무나 하게 하면 환경 오염이 크기 때문에 특별한 권리를 설정받은 자만 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이해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개발촉진지구 안에서 시행되는 지역개발 사업에서 지정권자 실시계획 승인, 이것도 그 지역지구 구역 이런 말 들어가면 이제 예외적 승인 사례로도 우리가 봤죠, 그죠? 근데 그때도 봤지만 예외적 승인하고 특허라는 게 논리적으로 엄밀하게 구별이 안 되죠. 그래서 편의상 일단은 특허로 해놨는데 예외적 승인 사례로도 볼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출입국관리법상 체류 자격 변경허가, 이게 이제 대한민국 국민은 당연히 거주 이전의 자유를 갖죠. 거주 이전의 자유에는 해외여행의 자유, 입국의 자유가 다 포함돼요. 그러나 외국인의 경우는 이런 게 입국의 자유가 허용이 안 돼요. 그래서 옛날에 유승준일 때는, 대한민국 국민이었을 때는 입국의 자유가 허용되는데, 스티브 유로에서 미국 시민권을 선택한 그 순간부터는 외국인의 지위죠. 그래가지고 아직도 유승준이 대한민국에 그 입국을 제대로 못하고 있죠. 그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체류 자격을 얻고 변경허가 받는 거는 이건 특별한 경우 아니면 허용되지 않는 것이다 라고 국민하고 외국인을 나눠보면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에 가는 거, 이 계획에 가는 것도 공익사업에 가는 걸 계획을 하지 사사로운 거를 그 행정부에서 행정청이 계획을 만들어주지는 않죠. 그 다음에 사업인정도 수용권을 설정해 주는 건데, 이 수용권이라고 하는 게 타인의 재산권을 강제로 박탈할 수 있는, 이거는 사유재산제를 근간으로 하고 있는 우리 헌법 질서에 비춰볼 때 남의 재산권을 일방적으로 강제로 뺏는 거거든요. 특권이 아니고 뭐겠어요. 다만 어떤 사업이 사업인정 받았다는 걸 알려주는 게 그것이거든요. 이거하고 나눠봐야 돼. 이거는 관념의 통지로 준법률행위적 행정위로 분류가 되거든요. 그 다음에 공증인도 이것도 이름 자체가 공적 증명이에요. 공적인 거죠. 뭔가 공익과 관계되는, 아무나 할 수 없다라는 그런 게 단어에서 느낄 수가 있죠. 그 다음에 공물의 특허 사용인데, 이것도 상세한 거는 강론에서 공물법에 배우는데, 공물의 일시적 사용은 이제 그 허가 사용이라 해요. 근데 공물의 계속 사용이 이게 이제 특허 사용인데, 계속 사용의 표지가 점용자, 인용자 이런 말들이 계속적 사용의 표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뭐 11개나 되어 있는 것 같지만 일단 공적인 물건이다라는 거. 이 공적인 물건은 말 그대로 공적인 용도에 사용돼야 될 거를 이걸 개인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사사로이 쓰는 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닌 특권이다라고는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면 돼요. 하천, 그 공유수면, 공적인 소유의 수면, 강바다, 하천 이런 게 공유수면이거든요. 어업면허도 바다에서 고기 잡는 거잖아요. 간척사업 하는 거. 사도, 도로도 공적인 물건이죠. 우리가 1편에도 다뤘지만 행정재산은 현재 그 행정 용도로 사용하는 재산이죠. 정부종합청사나 이런 거. 이게 다 공적인 물건이죠. 항만도 공적인 물건이죠. 공유수면, 도로, 광업허가는 이제, 이거는 이제 그, 뭐라 그럴까. 지하자원 채굴하는 게 광업허가죠.
근데 이 지하자원은 이 광업법에 원래 민법에 따르면 그 지하에 있는 것 지상만이 아니라 그 지하도 정당한 이익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 소유권이 미치거든요. 근데 이 예외가 뭐냐면 그 지하자원이 있죠. 지하자원은 토지 소유권의 객체가 못 돼요. 오직 광업권의 객체만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소유하고 있는 땅 밑에 다이아몬드 또 금광이 발견됐다. 그 내 거 아니거든요. 내 소유권에 들어가질 않아요. 공적인 물건으로 분류가 돼요. 그 다음에 보세구역도 세관구역이죠. 다 이게 공적인 물건이다라는 걸 알아보기는 어렵지 않아요. 여기에 뭐 점용자, 인용자, 매립자, 뭐 이런 말, 허가라는 말도 일부 나오지만, 그래서 공물의 계속적 사용 표지로 접근하면은 되게 쉬워요. 근데 이 도로 점용허가하고 도로 사용허가는 주의해야 되죠. 이거는 허가예요. 도로 사용허가는. 자, 근데 판례를 봐도 보세구역 서령 특허는 공기업의 특허다라는 게 나오죠. 특허 부여 및 특허 기간 갱신은 행정청의 자유재량이다. 이거는 완전 유형화되어 있어요. 특허는 기속행위가 없거든요. 그리고 재량행위 중에도 자유재량행위. 그래서 우리가 특허라는 것만 알아보면 재량행위, 그 중에도 자유재량이다. 뭐라 정리하면 되죠? 그 다음에 행정재산의 사행수익의 단어가도 마찬가지. 일단 특허라는 것만 알아보면 재량행위다라는 것 나오는데, 여기 논점은 그건 아니고, 관리청이 공권력을 가진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행정처분으로 특정인에게 행정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해주는 강학상 특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권리능력에 관한 건데, 이건 공법인이죠. 자연인을 만들어주면 우리나라 지금 불임 부부가 몇백만이 된다 그러는데, 행정행위로 다 애를 만들어 준다면 그러면 이제 간단하게 해결되죠. 근데 그게 불가능이라는 거 다 알고 있죠. 그 토지구역 정리사업 시행인가, 이것도 토지구역 정리사업이 강론에 가면 공용부담법에서 다루게 되는 거거든요. 토지구역 정리사업. 지금은 이제 도시 개발 사업, 농촌을 도시로 만드는 그 사업인데, 이것도 다음에 법적 지위를 만들어준다는 표지가 나오죠. 자, 다음 페이지 보면은 사업지구에 편입될 목적물의 범위를 확정하고, 근데 저거 중요한 건 아니고, 시행자로 하여금 목적물에 관한 행정 및 장래의 권리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설정해주는 처분. 바로 이게 이제 권리 능력, 법적 지위, 권리 능력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 다음에 토지 등 소유자들이 조합을 따로 설립하지 않고, 이 조합 자체가 공법인이거든요. 근데 조합을 따로 설립하지 않고 직접 시행하는 도시환경정비사업, 이때는 어때요? 이때는 조합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조합 설립 인가가 아니라 사업 시행 인가가 바로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재건축 조합이든 재개발 조합이든 다 똑같아요. 조합 설립 인가. 말은 인가인데 이건 실질은 인가가 아니라 그 다음에 재개발 조합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인가인데 인가가 아니라 실질은 특허거든요. 자, 다음 페이지 가면 두 번째 보면 인가라는 말인데, 재건축 조합 설립 인가인데 상인들의 조합 설립 행위에 대한 보충 행위로 성질, 이게 바로 인가라고, 보충 행위가 인가 표지죠. 근데 인가가 아니라 주택 재건축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행정주체로서 지위를 부여하는, 이 조합에 대해서 행정주체로서 지위를 부여하는 설권적 처분, 이 특허란 얘기죠. 그 다음에 재개발 조합 설립 인가 처분이 있은 후에 재개발 조합 설립, 요게 이제 인가의 기본 행위와 유사한 건데, 이게 이제 공법상의 법률 관계거든요. 근데 이 재개발 조합 설립 인가 처분이 아닐 때는, 이게 없을 때는 얘는 이제 공법상 법률 관계에 관한 거로 당사자 소송이 돼요. 근데 조합 설립 인가 처분이 있고 난 다음에는 이 처분을 상대로 항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거니까, 이게 재개발 조합 설립의 이력을 다투게 한 소송은, 이거는 뭐냐면 당사자 소송이에요. 근데 조합 설립 인가 처분이 있고 난 후에는 처분을 대상으로 항고 소송 다툴 수 있다라는 거고, 이것도 실제로 마찬가지 행정주체의 지위를 부여하는 일종의 설권적 처분이다. 특허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조합설립 인가 처분이 있냐 없냐를 나눠봐야 돼요. 그 다음에도 조합설립할 때는 조합설립 인가가 설권행위인데 그 조합을 따로 설립하지 않고 시행할 때는 그 조합이 없으니까 조합설립 인가가 대상이 없으니까 이거는 사업시행 인가 처분이 설권적 처분이다라는 거예요. 이 사례를 나눠서 정리를 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5번 보면은 도시환경 정비 사업을 직접 시행하려는 토지 등 소유자들이 사업시행 인가, 이게 처분이라 그랬죠. 근데 이 처분을 받기 전에 작성한 사업시행계획, 이거는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농고가 도시환경 정비 사업을 직접 시행하려는 토지 등 소유자들은 시장군수로부터 사업시행인가, 조합설립인가든 아니면 조합설립 안 할 때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걸 받아야만 행정주체로서 지위로 설권적 처분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앞에서도 봤죠. 근데 처분이 있기 전에 이 사업시행 계획은 인가 처분 자체가 아니라 그거의 요건 중 하나에 불과하다. 그럼 이거에 관한 다툼은 당사자 소송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조합설립 인가의 변경에서 행정청이 신고사항을 변경하면서 변경인가 형식으로 처분한 경우 그 처분의 성질에 관한 건데 일단 그 신고사항과 변경인가사항을 구분하고 있다. 이것도 우리가 건축법에도 건축법상 뭐 신고사항과 그 다음에 이제 가설건축물 같은 거 이게 이제 그 부동산이 아닌 임시 가설은 그 임시적 잠정적이라 그랬죠. 그 가짜가. 그래서 가설 건축물은 임시로 한 거기 이게 토지에 정착된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허가 대상이 아니라 신고죠. 그래서 신고하고 허가를 나눴듯이 여기도 신고사항과 인가사항을 구분하고 신고사항을 변경하면서 신고 절차가 아닌 변경인가 형식으로 처분한 경우 그 성질은 신고사항을 변경하는 내용에 이건 신고를 수리하는 의미에 불과한 거지 이게 실질적 의미의 인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실질 갖고 따지는 거예요. 이 공무원들이 법률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이 신고사항과 변경 인가사항이 뭔지를 정확히 구별을 못 해가지고 변경 인가사항이 아닌 신고 수리할 대상을 인가해도 그 실질에 따라 이건 인가가 아니라 수리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적법 여부 역시 변경 인가 절차 요건 구비 여부가 아니라 실질이 수리이기 때문에 신고 수리에 필요한 절차 및 요건을 구비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된다. 이거 다 독해가 되는 판례들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게 조합설립 인가 처분, 이건 처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얘가 이제 조합이 주체가 되는 거고 조합설립 인가 처분은 얘는 처분이니까 항고소송을 다툴 수 있다. 이건 뭐 기존 입장의 재확인이죠. 그 다음에 그 조합설립 인가 처분의 기본 행위였던 조합설립 행위가 무효이면 인가 처분이 나도 인가가 무효죠. 근데 옛날에는 저게 인가였는데 이제 그 바뀐 법률 새로 제정된 도시정비법에 따라 이제 옛날에 인가라고 성질이 인가라고 봤던 거를 이제 설권적 처분으로 이게 성질이 바뀌었거든요. 그래도 무효가 되는 건 마찬가지다라는 거고. 그래서 옛날에 주택건설 촉진법이었었는데 그게 이제 도시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제정되면서 저게 폐지가 됐거든요. 그래서 조합설립 인가처분의 법적 성격이 옛날에 인가였지만 이제는 그 새로 제정된 법률에 따라 설권적 처분으로 의제된다 하더라도 주택건설촉진법상 유의하게 성립한 조합설립 인가처분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일 뿐이지 주택법상 무효였던 인가처분 이거를 유의로 만드는 그런 건 아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개발촉진지구 안에서 시행되는 지역개발사업에서 지정권자의 실시계획 승인 처분은 설권적 처분의 성격을 가진, 즉 특허라는 얘기죠. 독립된 행정처분이다. 그래서 인가가 아니다라는 건데 별로 뭐 특별한 논거는 없어요. 그 다음에 포괄적 법률관계, 이거 공무원 임명, 이건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가 다 공무원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 일부 그 시험에 합격한 자격 요건을 갖춘 일부만이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특별행정법 관계에서 우리가 다뤘던 그 포괄적 법률상 지위가 만들어지는 거죠. 귀하호가는 이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일체의 그 지위를 누리게 되는 거죠. 귀하호가는.
외국인에게는 허용되지 않는 그런 특권들이 박권은 뭐 가볍게 보면 돼요. 변경의 동의어가 전환이죠. 전보는 보직 전환, 전직은 직렬 전환, 다 환지는 토지 변환. 그러니까 전환이나 변환이나 변경이나 다 같은 말이라 이거 뭐 단어만 뭐 줄임말인지를 알면은 뭐 외우고 자시고가 없고. 그 다음에 그 행정학에서는 직류, 직군, 직렬 이거 엄청나게 헷갈리죠. 지금도 저도 뭐 헷갈리는데 수험생 때도 헷갈렸고. 곽권은 박탈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볍게 보면 될 거고, 이건 뭐 숙제도 별로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성질이 형성적 행위라는 건 뭐 분리해서도 봤고. 자, 일단 이 법률상 이익이 인정된다 그랬죠. 허가업자의 경우는 이제 공익과 관계된 일부 빼고는 그 인정이 안 되는데 반사적 이익으로 봤죠. 근데 특허라면은 이제 이건 법률상 이익에 해당해요. 그래서 얘가 운수사업 면허가 공익사업으로 특허다라는 거 알면 되게 쉽죠. 여기 수급조절 방식, 이런 것도 배경지식 우리가 봤죠. 신뢰보호 원칙의 보충 자료로. 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당해 사업계획이 당해 노선 또는 사업구역의 수송 소유와 수송료 공급에 적합할 걸 면허 기준으로 정한 거. 이게 수급조절 방식이죠. 공급과잉으로 얘 영업상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일정한 영업상이익을 법률에서 보장하는 거죠. 이건 업자 간의 경쟁으로 인한 경영의 불합리를 미리 방지하자는 데 목적이 있다. 요런 표현이 나오면 지금 이제 특허만이 아니라 하여튼 포괄적으로 요런 말 나오면 다 원고 적격을 인정하는 표지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면 돼요. 그렇다면은 개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면허를 받아 영위하고 있는 기존 업자로서는 동일한 사업구역 내의 동종의 사업용 화물자동차 면허 대수를 늘리는 보충 인가처분에 대하여 자기 법률에서 보장된 이익을 침해하니까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 이게 이제 경업자 소송이라고 그러죠. 기존 업자끼리 이제 다투는 그 기존 업자가 끼인 게 이제 경업자라 그랬죠. 기존 업자와 신규 업자와의 사이가 경업자고, 신규 대 신규 그런 게 이제 3-298에 있네요. 3-298에 보면 이 특허만이 아니라 최근에는 특허만이 아니라 일반화시켜 이거를. 그 3-298의 맨 위에 판례가 나오는데 거기다 2-111 기존의 업자가 경쟁업자에 대한 면허나 인허가 등 수익적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 적격이 있는 경우인데, 일반적으로 면허나 인허가 등의 수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해당 업자들 사이에 과당 경쟁으로 인한 경영의 불합리를 방지하는 것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말 나오면 이제 법률상 이게 인정한다는 거예요. 다른 업자에 대한 면허나 인허가 등의 면허나 인허가 해가지고 이제 특허만이 아니라 포괄적으로 판시하고 있죠. 수익적 행정처분에 대하여 미리 같은 종류의 면허나 인허가 등의 수익적 행정처분을 받아 영업을 하고 있는 기존의 업자는 경업자, 경쟁 영업자죠. 이건 경업자 관계가 되려면 기존 업자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다루게 되는 경원자, 이거 경원은 경쟁 출원이기 때문에 기존 업자가 들어가면 안 돼요. 그거는 신규 출원자 대 신규 대 신규의 관계예요. 근데 이 경업자는 경쟁 영업이 되려면 기존 업자 대 신규 업자 간의 관계가 경업자예요. 그래서 이 개념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니라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 적격이 있다라는 거죠. 그 밑에 구체적 사례 보면 또 나오죠. 특허업자 인정. 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편에 그 행정소송 들어가면은 많은 것들이 1편, 2편, 3편에서 다뤘던 걸 또 다루게 돼요. 특허업자 인정 더 볼 거 없죠. 특허 사례를 알면은 이건 원고 적격 인정 더 볼 것도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본김에 허가업자도 보건위생, 국가재정, 공익과 관계되는 거는 특별히 인정한다는 이거 다 행정에서 배웠던 거잖아요. 부정되는 건 나머지들이 다 부정되는 것들이고. 자, 그 다음에 다시 돌아올까요? 분류 등 관련 영업허가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히 하고 수질오염을 감소시킴으로써 결국 국민 보건의 양상, 환경보전, 이 둘 다 공익을 강조하는 표지잖아요.
이바지한다는 공익 목적을 달성하고자 함과 동시에 또 여기 익숙한 표현 또 나오죠. 업자 간의 과당 경쟁으로 인한 경영의 불합리를 미리 방지하자는 데 목적. 이러면 뭐 더볼 것도 없이 원고적격 인정, 법률상 이익이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방송사업도 마찬가지죠. 엄격한 요건을 통과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사실상 독점적 지위에서 영업할 수 있는 지역사업권을 부여하여 이런 특권을 부여한다는 거죠. 무허가업자의 경업, 경쟁영업 줄임말이에요. 허가를 받은 업자 간 과당 경쟁으로 인한 역시 경영의 불합리를 방지. 다 똑같죠. 특허라는 거 알면은. 그 다음에 재개발조합 설립 인가 처분이 있은 이후에 이것도 처분이 있고 난 이후에 이 조합 설립 결의의 하자를 이유로 무효 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은 없다라는 거. 처분이 있고 난 다음에는 처분을 다투면 되지 그 확인 소송을 제기할 실익이 없다는 거. 왜냐하면 이거는 처분의 요건에 불과하다 그랬잖아. 조합 설립 결의 이거는 처분의 요건인데 처분 자체 효력을 부인하면 처분 요건을 일일이 다투지 않아도 내가 얻고자 하는 걸 다 얻잖아요. 그러니까 이 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는 상태에서는 그 일부 요건을 다툴 실익은 적은 거예요. 그래서 이건 권리부의 현실적 필요에 가는 건데 이거는 이런 것도 나중에 사편에 종합 정리할 거니까 일단은 이 정도로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 반복되죠. 조합 설립 인가 처분이 있고 나면 조합 설립 결의는 그 처분의 요건 하나에 불과하다. 그러면 이걸 항고소송으로 처분을 다투는 게 실익이 있다라는 거. 계속 반복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재건축조합의 조합 설립 변경 인가도 이것도 결국은 조합 설립 인가를 변경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실질은 그 특권 설정하는 거 본질은 똑같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자체를 갖다가 변경하는 정도에 불과한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도로조명허가도 설권행위다. 이것도 도로라는 이 공적인 물건이기 때문에 특권이죠. 아무나 할 수가 없죠. 이 도로조명허가 같은 경우가 그 가판 있죠. 뭐 가두 판매하는 거. 그 뭐냐면 그 구두 수선하고 하는 거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포장마차 같은데 노량진에 뭐 컵밥하고 그런 거. 이거는 그냥 단순 포장마차는 그 남대문 시장 이런 데 이 포장마차 같은 경우는 그 낮이 되면 다 철거를 거기서 일단은 리어카 같은 걸 다 치우잖아요. 근데 이 노점상 중에도 이와 같이 도로조명 허가를 받으면 거기서 계속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노점상의 지위도 불법 영업도 있지만 이렇게 정식으로 도로조명 허가를 받으면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 익숙한 사례로 도로조명 허가 같은 게 뭐냐면 지하상가 있죠. 지하상가 그 지하상가도 뭐 그 불법 노점상처럼 뭐 상가를 갖다 옮겨 다니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적으로 거기서 그 특허받은 기간 도로조명 허가 받은 기간에는 합법적으로 거기서 계속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죠. 그런 것들이 그 도로조명 허가예요. 그 사업 인정도 수용권을 설정해야 되는 형성행위다라는 거고. 그런데 특허는 법적 지위를 나타내는 거지 그 자체가 환가 가능한 재산권이 아니라는 거. 근데 이거는 뭐 그냥 저대로 예언할 수밖에 없어요. 별로 이렇게 설득력 있는 논거가 없거든요. 어쨌든 뭐 재산권 아니다. 뭐 그런 정도로. 그럼 그 결론이 어떻게 되냐? 환가가 이제 그 가치 환산이거든요. 그러니까 물건을 매각하는 걸 환가라 그래. 이 공매 처분 이게 강제징수 절차거든요. 그래서 환가가 가능하지 않다. 이 말은 결론이 뭐냐? 강제 집행의 방법으로 압류 환가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환가는 물건을 갖다가 물건을 금전으로 바꾸는 거거든요. 물건을 금전으로 바꾸는 건데 그 방법이 공매가 원칙이거든요. 공매가. 자, 이건의 510의 맨 위에 제목이 있죠. 매각. 이걸 환가라고 하는 거예요.
물건을 팔아가지고 가치의 대표가 금전이잖아요. 금전으로 바꾸는 걸 이걸 환가라고 하는 거예요. 환가 112하고 연결되죠. 그 다음에 특허라는 거 알면 재량행위다. 이거 45에서도 인용했었죠. 그 재량행위, 기속행위 사례에서. 여기 더 볼 것도 없어요. 그냥 뭐 특허라는 것만 알면 그 교과서 국정, 검인정 이거는 판단 여지에서도 등장했었죠. 근데 이건 사안에 따라서는 교과서가 그 교과서로서의 지위를 만들어주는 거니까 관점에 따라서는 이건 고도의 전문적 기술적 판단을 요하는 영역, 판단 여지의 문제로 분류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어떠한 책자에 대하여 교과서라는 특수한 지위를 부여하는 거. 바로 이게 뭐냐? 형성적 행위로 특허의 성질을 갖는 것이다. 헌재 결정이죠. 그 다음에 이제 통설은 확인 행위로 분류해요. 왜냐면 어떤 책이 교과서로 그 적당한지 아닌지는 의문이나 다툼이 있는 것이다 라고 보는 건데, 학설하고 판례가 다른데 오늘날은 판례가 더 중요하다 그랬죠. 그게 131에 있죠. 131. 뭐 한 번 더 반복하는 의미인데, 거기 사례 도표 안에 보면 그 9번에 있죠. 검인정, 교과서 검인정. 헌재는 특허라고 봤는데 관점의 차이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판례는 72와 관련하게 인용했죠. 법적 성질을 일치시키는 게 이제 판례 마인드라 그랬죠. 그래서 마을버스 운송사업 면허의 성질이 재량행위면 그 중복 허용 정도에 관한 판단의 법적 성질도 역시 재량행위다 라는 거. 그 70에서 인용했던 거고, 또 귀하와도 마찬가지. 특허라고 하면은 재량행위다 라는 거고, 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중복되는 거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이제 115페이지 가면 12번 판례 보면은 이런 판례는 참 출제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이 난민인정은 이건 우리가 기속행위라 그랬죠. 난민인정. 그 49에 있는데, 그 49에 가면은 그 위에 도표 사례 있죠. 거기에 네 번째가 법무부 장관의 난민인정행위. 이게 기속행위다. 근데 특허로서 기속행위이기 때문에 쟤는 외우지 않으면 안 되죠. 특허인데 재량행위가 대부분인데, 그래서 난민인정이 일단은 기속행위다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이거는 그냥 눈에 익히면 될 거예요. 박해라고 하는 게 이게 판례가 이제 요즘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냥 여러분들이 가볍게 읽어보면 될 거예요. 박해라는 게 생명신체, 자유에 대한 위협, 그 다음에 인간의 본질적 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나 차별을 야기하는 행위, 이런 걸 뒤틀어내기는 어렵거든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한번 이거 찾다가 어딨나 시간이 흘러가지고 그냥 넘어갔는데, 할례라고 하는 게 뭔지 알죠? 그 종교적인 의식이거든요. 그 종교적인 의식의 성기에 관한 게 이제 남성 같은 경우는 그 이슬람도 그렇지만 이제 유대인들이 아주 어렸을 때 그 포경 수술하죠. 그 남성 성기에 이제 그 포피라 그러죠. 그 껍데기를 포피라 하는데, 귀두가 이제 포피에 그 덮여 있는 걸 강제로 이걸 벗겨서 껍질을 제거하는 게 이게 포경 수술이거든요. 그 여성 성기, 이게 이제 그 영어로 치면 클리토리스라고 그러는데, 그 남성 성기에 이제 귀두에 해당하는, 그래가지고 이제 프로이트 같은 경우는
그 클리토리스 쾌감을 추구하는 여성들을 그 미성숙하고 심리적으로 변태 같은 뭐 그런 좀 뭐로 부정적으로 봤는데, 그래서 성숙하게 심리적으로 정상적으로 성숙할 때는 여성은 질을 통한 쾌락만 느껴야 된다라고 했는데, 오히려 연구 결과는 그 질에는 거의 그 성세포가 발달이 안 돼 있어요. 그 대부분이 이 성감을 느낄 수 있는 성세포가 음액, 그 우리나라 말로 이제 음액. 근데 그건 한자어기 때문에 저는 음액이란 말, 제가 그 용어보다는 공알이라는 공알, 그 순우리 말을 더 저는 선호하는데, 그 굉장히 성적으로 보수적인 이슬람이나 이런 나라에서 종교에서 볼 때 여성의 가장 민감한 부위인 음액이 있으면 여성이 음란해질 우려가 있다. 이래가지고 그 제대로 소독도 안 한 상태에서 강제로 음액을 제거하는 거고, 일부 잔인한 부족들은 음액 제거만이 아니라 아예 결혼하기 전까지 그 질 있잖아요. 질 자체까지도 그 다 꿰매버리는 그런 무식한 나라도 있어요. 아주 끔찍한 일이죠. 여기서 막 그 단순한 그 감염의 문제가 아니라 사망하는 경우도 상당히 높죠. 이게 일단 난민인종 사회에 해당된다라는 거. 그래서 뭐 이 할례가 뭔지만 알면은 이거는 뭐 박해다라고 인정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죠. 여성 할례가 특정 사회 집단의 구성원이라는 이유로 가해지는 박해에 해당하느냐? 그렇다. 적극은 긍정이라는 의미라 그러죠. 난민 신청인이 국적국으로 송환될 경우 본인 의사에 반하여 여성 할례를 당하게 될 위험이 있음에도 국적국으로부터 충분한 보호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한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것도 적극이죠. 이 원고가 라이베리아 공화국 국적인 만 14세, 이 어린 여성이에요. 그래가지고 가나 난민촌에서 태어난 후 어머니를 따라 이제 대한민국에 입국했는데, 원고의 어머니는 원고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해 줄 걸 신청하면서 원고가 국적국으로 돌아가게 되면 강제로 여성 할례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성 할례는 의료 목적이 아닌 전통적, 문화적, 종교적 이유에서 여성 생식기의 전부, 이 무식한 나라는 질까지 꼬맨다 그랬죠. 일부를 제거하거나 여성 생식기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는 여성의 신체에 대하여 극심한 고통을 수반하는 직접적 위해를 가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특정 사회 집단의 구성원이라는 이유로 가해지는 박해에 해당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국적국으로 송환될 경우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여성 할례를 당하게 될 위험이 있음에도 국적국으로부터 충분한 보호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국적국을 벗어났으면서도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편의상 여기다 놓기는 했는데, 얘가 기속행위이기 때문에 분류는 좀 다소 부적절하는 감은 드는데, 마땅히 놓기도 애매하고, 그 특허 사례로 그냥 특허 사례로 놓을까? 재량행위 사례가 아니라 특허 사례로 하는 게 오해 소지는 줄일 수 있겠네. 그 다음에 여객 자동차 운수사 면허를 받은 자가 수개의 사업계획 변경 사항을 동시에 또는 연달아 신청할 수 있다. 뭐 이건 제목 정도 그냥 봐두면 될 거예요. 이거는 뭐 제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건데, 논거가 뭐 별 도움이 안 되는 논거라. 그 다음에 행정청이 기존업자, 특히 한정면허를 받은 운송사업자가 이게 이제 공항버스 같은 그 제한된 면허라는 거 개념 봤었죠? 이미 면허를 받아 운행하고 있는 노선과 중복되는 노선의 신설 등을 신규 업자에게 허용하나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고려할 사항. 이런 것도 이제 뒤틀어내서 틀린 거로 내기는 어렵거든요. 외우려고 하지 말고 그냥 부담 없이 보면 될 거예요. 여객 자동차 운송사업 면허나 운송사업 계획 변경인가 여부는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재량이다. 그러나 행정청이 기존 업자가 이미 면허를 받아 운행하고 있는 노선과 중복되는 노선의 신설 등을 신규 업자에게 허용하는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론에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적 측면 이외에도 관련 운송사업자들 사이에 이해관계 조정 등 사회적 측면을 아울러 고려해야 된다. 이게 이제 그 법률상 보호하는 이익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공익만이 아니라 사익상호 간에도 고려해야 된다. 뭐 특별한 내용은 없죠. 비례원칙에서 배웠던 거 그거 이제 구체적 사례가 나오죠. 서울에서 전주 임시를 운행하던 노선의 운행 횟수를 1일 9회에서 1일 6회와 1일 3회로 개통분할하고 그중에 1일 3회 노선에 관해서는 임실부터 전주까지로 서울이 아니라 운행 구간을 단축한 가울로 전주에서 인천국제공항까지로 운행 구간을 연결하는 내용의 그 전북 고속의 사업계획 변경 신청에 대하여 관할도지사가 인가처분을 하자 전주에서 인천국제공항 노선에 관해 여객을 해외 여행업체의 공항 이용 계약자로 제한한 한정 면허를 받아 공항버스를 운행하고 있던 주식회사 대한관광 리무진이 사업계획 변경 인가처분에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인가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거를 파기시킨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렇다 할, 다 보려면 무지하게 논거가 길어져가지고, 이것도 그냥 대충 결론 정도 알아두는 게 나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해당 노선에 일시적인 수요 증가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중복 노선의 신도를 허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제대로 종합적으로 고려를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런 표지가 나오면 뭐 바로 그냥 해석이 되는데, 저런 표지가 안 나오고 사실관계만 나온다 하더라도 결론 정도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 정도로. 그 다음에 뭐 재량이다, 그건 당연한 거. 18번 가면 도로조명허가는 조명목적 달성에 필요한 한도로 제한되어야 되고, 또 이것도 뭐 한 번 보면 뭐 애울 것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도로라는 게 공적인 물건이잖아요. 공물을 갖다가 쓸데없이 필요한 범위를 넘어 그 특정인에게 특권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필요 없는 부분을 직권 취소할 수 있다. 이것도 뭐 당연하게.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소급적 직권 취소를 할 수 있는 경우죠. 그건 역시 그 비례 원칙 중에 상당성의 원칙이 나오죠. 공익상 비리와 기득권 및 신뢰보호와 법률생활 안정의 침해, 법적 안정성은 사익으로 들어간다 그랬죠. 법률 적합성, 이게 이제 공익표지고, 불이익을 비교 교량하는 거죠. 그래서 특별 사용에 필요가 없는 부분을 소급적으로 직권 취소하였다면 도로관리청은 이미 증서한 점용료 중 취소된 부분의 점용 면적에 해당하는 점용료를 반환해야 된다. 소급적으로 처음부터 이게 없는 거로 되니까 처음부터 점용료 이걸 그 부분에 해당되는 걸 반환해야 된다. 자, 이것도 배경 지식이 뭐냐면 직권 취소를 했기 때문에 부당이득이 성립되는 거죠. 이 행정 처분으로 인한 경우는 공정력 때문에 이 처분이 유효하면은 법률상 원인으로 이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부당이득이 성립이 안 되죠. 그래서 당연무효이거나 아니면 취소가 돼야만 부당이득이 성립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도 이제 1편의 배경 지식을 우리가 배운 거고, 그 다음에 도로점용료 부과처분에 취소사에 해당하는 흠이 있는 경우 점용료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 등이 제기된 이후에 도로관리청이 당초 처분 자체를 취소하고 흠을 보완하여 새로운 부과처분을 하거나 흠이 있는 부분에 해당하는 점용료를 감액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요거는 조금 음미할 게 있거든요. 일단 행정청은 행정소송이 계속되고 있는 때에도 직권으로 그 처분을 변경할 수 있고, 이 변경에는 취소의 의미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 직권 취소와 쟁송 취소가 다르다라는 이런 문장도 많이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걸 대비한 게 처분 변경으로 인한 소해 변경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다. 이 소해 변경은 이제 4편의 행정소송에서 다루게 될 거예요. 점용료 부과처분에 취소사에 해당하는 흠이 있는 경우 도로관리청으로서는 당초 처분 자체를 취소하고 흠을 보완하여 새로운 부과처분을 하거나 아니면 흠 있는 부분에 해당하는 점용료를 감액하는 처분, 둘 중에 하나를 할 수 있다라는 거. 요거 음미할 거 논점 중에 하나. 그 다음 흠 있는 행정의 지위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흠의 지위는 성립 당시에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흠 있는 행정행위를 그대로 존속시키면서 사후에 그 흠의 원인이 된 적법 요건을 보완하는 경우, 이거는 이제 하자 치의 요건, 의인데 192의 하자론에서 다뤄요. 192의
맨 위에 나오죠. 하자 치유의 의 117하고 연결되는 거고. 논점이 꽤 많은 판례죠. 그다음 흠 있는 부분에 해당하는 점용률을 감액하는 처분은 당초 처분 자체를 일부 취소하는 변경 처분에 해당하고 그 실질은 종래에 위법한 부분을 제거하는 것으로서 흠의 치유와는 차이가 있다. 이것도 뒤틀어낼 수 있는 논점이에요. 그 변경하는 거는 그 치유는 치료예요. 이건 변경은 아예 다른 거로 바꾸는 거고 흠의 치유는 다른 거로 바꾸는 게 아니라 원래 그 행정위를 그대로 놓고 그 하자만 그 치료를 해서 적법화 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 다르다라는 건데 이것도 이제 하자 치유와 전환과의 차이를 보고 나면 이것도 이해가 될 거예요. 지금은 좀 헷갈릴지 몰라도 변경 처분은 흠의 치유와는 성격을 달리하는 거로 변경 처분 자체가 신뢰보호 원칙에 반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용료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승인이 제기된 이후에도 허용될 수 있다라는 거. 그다음 그 밑에 내려가면 도로 점용 허가 중에 특별 사용의 필요가 없는 부분을 직권 취소하면서 특별 사용의 필요가 없는 점용 장소 및 점용 면적을 제외한 상태로 점용료를 재산정한 후에 당초 처분을 취소하고 재산정한 점용료를 새롭게 부과하거나 당초 처분을 취소하지 않고 당초 처분으로 부과된 점용료와 재산정된 점용료의 차액을 감액할 수도 있다. 이거 굉장히 논점이 많은 대형 판례예요. 이건 출제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고 보면 될 거고. 특허는 허가와 달리 허가는 그 신청 없는 것도 무효는 아니라 그랬죠. 근데 이거는 무효가 돼요. 인가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형식. 이거 행정행위 형식으로 하는데 법규에 의한 거 이건 행정행위로서 특허가 아닌 거거든요. 저거는. 행정행위 형식 할 때는 그 법규 암명하고 다르다라는 거고. 그 다음 페이지 가면 특허는 불특정 다에서는 행해지지 않는다 그랬죠. 계속 반복되죠. 하명하고 허가는 일반 처분들이 있는데 특허인가는 특정인에게만 되지 일반 처분은 안 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뭐 학설상 부르식이라는데 법률 물을 때는 대부분이 요식행위, 요식은 형식을 위한 문서주의를 얘기한다 그랬죠. 효과는 뭐 개념 그대로인데 공법적 효과만이 아니라 사법적 효과까지 있다. 예를 들어 광업허가 어업면허가 특허인데 여기에서 사건인 광업권, 어업권이 설정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특허 중에도 배타적 독점적인 걸 인정하는 게 어업면허하고 광업허가거든요. 같은 업무 구역 안에 중복된 어업면허는 당연 무효다라는 거. 후행면허가. 이게 이제 그 어업면허는 뭐냐면 그 양식업 있죠? 양식업. 바다에서 양식업 하는 게 그게 어업면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광업허가는 아까 얘기했죠? 지하자원 채굴하는 건데 이것도 동일한 광구나 광상에는 딱 한 명밖에는 못 내줘요. 중복해서 안 돼요. 이것도. 그 두 가지는 외워놔야 돼요. 그 운수사업 면허는 성질상 독점이 안 되잖아요. 독점이 안 되는데 독점에 관한 게 어업면허 그렇죠. 어업면허 그 다음에 광업허가 그렇죠. 도로점용허가도 중복이 안 돼요. 여러분들 그 2층짜리 구두 닦기 있는 거 봤어요? 그 위치에는 딱 그 하나밖에 없죠. 그런 것들이 이제 배타적 독점적인 거거든요. 그 광업권의 존속 중에 광업권에 설정된 광물과 동일한 광상에 부존하는 다른 광물이 종류가 다를지라도 동일한 광상에는 광업권을 설정할 수가 없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대인적인 거는 이전이 안 되고 귀하가 이건 사람 귀하 시험을 보죠. 시험까지 보고 우리나라 말 구사하는 능력도 봐야 되고 우리나라 역사에 관한 지식도 또 기출문제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우리나라 또 뭐 국립공원이 아닌 산은 뭐 이런 것까지도 기출문제 나오는데 미안하지만 우리나라 60대 진짜 못 배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상한 선택을 하는데 판단 능력이 떨어지니까 10대 그 중학생보다 지적 능력이 더 떨어지는 솔직히 투표권을 주는 게 바람직한가 싶기도 한 그 노인네들 노인 비하 발언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객관적 현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저학력, 고령, 저소득층 여기 투표 행태가
다른 세대의 평균하고 다른 특정한 형태를 띠고 있다는 것만은 분명하거든요. 안타깝지만 다 못 배워가지고 그런 건데, 못 배운 이유는 가난해서 그렇죠. 참 안타까운 일이지 비하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어쨌든 우리나라 국민 중에도 귀하 시험 이 정도 난도로 보면 아마 국민 자격 박탈당할 사람 한둘이 아닐 거래요. 너무 어렵게 출제되는 게 아닌가, 뭐 그런 타당성, 시험의 이걸 타당성이라 그러죠. 타당성, 신뢰성, 뭐 이런 게 이제 행정학에서 인사행정에 다루는데, 귀하 시험이 장난이 아니라 그래요. 어쨌든 그건 사람 보고 일정한 지식, 언어에 관한, 그 다음에 역사, 뭐 이런 거에 대한 그런 사람 보고 내준 거라 이전이 안 되죠. 대물적인 거, 상표권 같은 경우, 이거는 이제 이전이 되는 거고, 결론은 똑같아요. 하명, 허가, 특허 다 똑같아요. 그 다음 이제 환지 처분에 관한 건데, 이 환지 처분은 토지 변환이에요. 토지 변환인데, 이거는 대물적인 거거든요. 대물적인 거. 이건 땅 대 땅을 바꾸니까, 예를 들어 보면, 이 환지가, 공용 환지가 뭐냐면, 논밭, 산, 이 농촌을 갖다가 도시로 막 개발하는 거예요. 도시개발 사업인데, 이게 하는 건데, 그럼 옛날에 토지 경제가 다 없어지잖아요. 논밭, 산을 갖다 다 평탄화 시켜가지고 대지로 만들어 버리면 옛날 땅의 경계가 없어질 뿐더러 땅의 가치도 몇 배 뛰잖아요. 농촌을 도시로 개발하니까. 그러니까 옛날 땅 대신 새 땅을 나눠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사람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땅 대 땅, 대물적이라는 성질을, 이 환지의 개념이 뭔지를 알면은 쉽거든요. 자, 환지처분, 바로 요지로 가면, 환지처분은 시행구역 내 종전토지에 대신하여 농지정리공사 완료에 새로 지번을 붙인 다른 토지를 지정하여 이를 종전의 토지로 보는 일종의 대물적 행정이다. 이 대물적이다. 이거 토지 변환, 여기서 알아볼 수 있죠. 환지계획, 얘는 처분이 아닙니다. 환지처분은 처분인데, 환지계획을 고시한 날의 다음 날부터 종전의 토지 소유자는 환지 등기가 없어도 환지된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고, 사업시행자가 소유자를 오인하여 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지를 했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건 아니고, 이건 사람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땅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거예요. 종전의 토지 소유자는 환지 처분 후 종전 토지 소유권에 기하여 환지된 토지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이게 환지는 땅을 기준으로, 소유권 관계도 땅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라는, 그것만 알면은 독해돼요. 그 다음 상표권부의 형성처분, 이게 대물적 처분이기 때문에 승계가 가능하다. 이거 상표권은 상표라는 물건에 대한 거니까 이건 당연한 거죠. 요 허가특허 인가 비교하는 도표는 되게 중요한 건데, 이거는 다 해당될 때 설명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맡기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인가는 핵심 표지가 보충행위라 그랬죠. 그래서 특허는 상대방에게, 상대방을 위한 행위인데, 인가하고 대리는 제3자를 위한 행위라는 거 반복되죠. 제3자의 법률적 행위, 이걸 기본행위라 그래요. 이 용어를 잘 알아둬야 돼요. 기본행위를 보충하여 법률상 효과를 완성시키는 거. 예외적으로 공익과 관계되는 거니까 이걸 갖다가 사적 자체의 예외를 인정하는 거예요. 원래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효력 발생하는 게 원칙이지만, 효력 발생이 안 되게 이렇게 특별히 제한을 가하는 거, 이게 공익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고. 이 사례인데, 일단 인가자 들어가는 거, 인가다라고 보면 돼요. 아까 특허에 봤던 거 있죠? 특허에 조합 설립 인가, 재개발 재건축 조합, 그런 거. 그 다음에 여기 첫 번째 보면은 매립 준공인가인데, 밑에 개간허가의 준공인가 있죠? 그거 확인행위다. 그리고 아까 특허 사례 인가자 나오는 거, 그거 외워두고 나머지 인가자 나오는 거 인가다. 그 다음에 승인도 12번 밑에 주석 달아놨죠. 건축법상 사용 승인, 이거는 확인행위예요. 그 다음에 아까 특허 사례했던 택지개발계획 승인, 이것도 특허예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 허가자 나오는 거 아닐 수가 없죠. 근데 이게 뭔가 기본행위에 해당하는 거 암시하는 게 나와요. 권리 의무 양수도, 이게 계약이거든요. 이 계약이 기본행위의 대표거든요. 그 양수도라는 말에서 여러분들 계약을 떠올리면 돼요. 그 다음에 또 토지거래 계약 허가잖아요. 요거는 또 최교수 선생은 어차피 강론에 가면 더 상세한 걸 다루기 때문에 이 관련되는 걸 한번 잠깐 보충자료 3페이지에서 확인해 볼까요? 거기 중간에 보면 법인 작성, 정관 작성 관련되는 게 정관 작성, 정관 변경, 이건 합동행위거든요. 이게 기본행위라고 하는 거고, 이 기본행위에 대한 그 허가가 인가로서 보충행위예요. 공법인 설립의 허가는 이건 특허고, 감독청에 의한 정관 작성, 이거는 감독청이 정관을 대신 만들어주는 거라 이건 대리가 되고, 허가, 토지거래 계약 허가는 이게 두 표지가 있어요. 그 허가 전에는 유동적 무효, 이게 허가를 안 받을 때 효력 발생이 안 되는 건 인가 표지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허가를 발급받게 되면 소급해서 확정적 유효가 되지만 끝내 최종적으로 허가가 거부되면 소급해서 확정적 무효로 되는 거예요. 요게 인가 표지고, 허가를 안 받고 짜고 안 받기로 하다가 들통나면 형사처벌되는 게 이거 허가 표지거든요. 그래가지고 학설에서는 인가 허가의 복합적 성질이라는 게 나오는데 판례는 허가가 아니라 인가다라고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재단법인 정관 변경 허가, 그 다음에 그 학교 하여튼 법인에 관한 허가, 이것도 유형화된 거거든요. 그 다음 농지 이전인데 이전하려도 매매계약이 필요하죠. 매매계약. 그러면 뭔가 또 특허기업 양도, 그 다음에 지방의 의원 사직원 제출이라는 기본행위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기본행위를 어느 정도 연상할 만한 표지로 이건 반복해주면 될 수 있어요. 그 다음 페이지 가면 특허를 여기다 해놨구나. 그 토지구역 정리사업 시행인가, 이거 특허라 그랬죠. 그 다음 학원 설립 인가, 이거는 허가예요. 이런 거는 외울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조합, 재건축 재개발 조합, 이거는 공법인에 설립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 해석이 가능하죠. 사업 시행인가, 이게 특허 사례를 여기다 다 해놨구나. 난 또 빠진 줄 알고. 그 다음에 오른쪽 칸에 보면 또 승인자 나오는 게 설권적 처분이죠. 개발촉진지구 안에서 시행되는 이거. 근데 또 이게 분양전환 승인처분, 이거는 확인행위란 말이에요. 이런 거는 외울 수밖에 없어요. 그 예외에 해당하는 거 정확히 외우고 나머지가 인가다 뭐라 정리하면 되죠. 그래서 뭐 첫 번째 판례는 논거가 별로 없고 그냥 결론만 있는 건데, 토지거래 계약 허가는 이거는 음미할 게 있죠. 이거는 규제지역 내 모든 국민에게 전반적이나 일반적이나 같은 말이죠. 우리가 이제 허가를 공부하고 시간이 좀 지났기 때문에 또 까먹을 수 있을래나? 일반적, 상대적, 예방적 금지 해제가 허가 표지였죠. 이 전반적, 모든 국민, 전반적, 이게 허가를 암시하는 표지들이에요. 토지거래 자유를 금지하고 일반적, 상대적, 예방적 금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금지 해제, 이게 허가, 계약 체결의 자유, 자연적 자유 회복, 이런 성질, 이게 바로 허가라고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허가라고 보는 거는 입법 취지를 넘어선 지나친 해석이다. 그럼 뭐로 볼 거냐? 규제지역 내에서도 일단 토지거래 자유가 인정되지만 다만 위 허가 전에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는 법률행위 효력을 완성시켜주는 인가적 성질을 띠는 거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세 번째도 논거가 열탈 게 없어요. 그 다음에 행정청의 관리처분계획 인가처분의 법적 성질은 인가인데, 관리처분계획 이게 기본행위죠. 기본행위 하자를 이유로 관리처분계획 인가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수고할 법률상의 이익은 없다. 이거는 뒤에 또 별도로 볼 거예요. 기본행위와 인가의 관계에서. 그 다음에 6번 보면은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구성의 변경 승인을 받기 전에 조합설립 인가 신청을 한 경우 변경 승인 그 전의 행위라는 사정만으로 조합설립 인가 신청이 원칙적으로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이것도 이 논거는 별로 없어요. 일단 그 앞부분이 보면 구성 승인에 관한 게 조합의 설립을 위한 주체인 추진위원회의 구성행위라는 이게 기본행위거든요. 이거를 보충하여 효력을 부여하는 처분이다. 이게 인가라는 표지고 논거는 뭐 이렇다 할 게 없어요. 그 다음에 하여튼 법인의 그 정관 변경 인가 허가라고 그 나오는 법률에도 실제는 인가고 여기 인가라고 요 법률에 나오는 이것도 인가고 유형화되어 있죠. 이거는 법인 정관 변경에 관한 거 인가사항이다. 정관 변경 작성 변경 이런 게 기본행위거든요. 다만 이제 시장 등이 변경된 정관을 인가한 경우에 정관 변경의 효력은 변경된 후에 장래만 인정된다는 거. 이건 외우지 않으면 안 돼요. 총회 의결이 있었던 때로 소급하여 발생하지 않는다. 인가의 재량행위성 이것도 45에서 이건데 이건 대부분이 재량행위거든요. 재량행위는 뭐 별로 외울 것도 없어요. 근데 체관계의 인가 이건 기속재량 이건 외워놔야 돼요. 뭐 이렇다 할 뭐가 없어요. 논리적으로는 기속행위도 이거 외울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암기사항이라 뭐 별로 도와줄 수 있는 게 없고 그 다음 페이지 가면 이번 기속재량의 4번 보면은 체관계 인가로 살림에서 허가가 의제될 경우 이때는 부관을 붙일 수 있다. 이거 1-236에서 인용한 거죠. 이게 그 하나만 있을 때 성질, 예를 들어 그 하나만 있을 때 체육시설업법상 그 뭐 당구장 개설 신고 이게 그 하나 법률만 적용될 때는 자적적 신고인데 이게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개발제한구역 이럴 때는 두 개 법률이 적용되면 성질이 수리를 위한 신고로 변한다 그랬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일단 3번부터 봐야 되겠는데 일단 체관계획 인가 이거는 기속재량이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다 조건 이게 부관이거든요. 부관을 붙이면 무효다라는 건데 요거는 부관의 가능성에 관해서 유형화된 거거든요. 그게 155에 있어요. 155. 2권에 155. 자, 155에 밑으로 내려가면 관련 판례 5번 있죠. 일반적으로 기속행위나 기속적 재량행위에는 부관을 붙일 수 없고 가서 부관을 붙였다 하더라도 무효다. 건축허가인데 이건 기속행위잖아요. 통상의 거는. 이거는 무효다라는 뻔하겠죠. 그 다음에 6번 판례도 마찬가지죠. 학교법인의 이사회 소집 승인을 함에 있어 이사회 소집 승인이 인가잖아요. 부관으로 시기장소를 지정할 수 없고 부관을 붙였다 하더라도 무효면 부관이 없는 거로 된 거죠. 당초부터 부관이 붙지 아니한 소집 승인 행위가 있었던 거로 보아야 한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3번과 4번을 잘 봐야 돼요. 3번 체관계획 인가 이 하나만 문제될 때는 기속재량이라 부관을 붙일 수 없고 붙였다면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체관계획 인가 자체만이 아니라 살림의 선호가는 이거는 그 허가 때 배웠죠. 이거는 재량이거든요. 이 자연환경과 관계되는 거 허가일 때도 재량이라 그랬잖아요. 이게 다 배경 지식들을 요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86에 있죠. 86에 살림의 선호가 그 재량행위 사례의 큰 번호 1번에 동그라미 5번 살림의 선호가 이게 123하고 연결되죠. 그러니까 체관계획 인가 자체는 기속재량이지만
이 재량행위인 살림의손 허가가 의제되면 성질이 달라져요. 재량행위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부관을 붙일 수 있다. 이 3, 4번 차이가 보이죠? 최강계 인가 하나만 문제가 된 판례하고 그 재량행위하고 결합된 판례하고 다르다. 그 뭐 얘 판례는 교수들이 뭐 중시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 다음 페이지 괄호 6 중대한 공익상 필요 이 말 나오면 약방에 감춰죠. 뭐 허가든 인가든. 그 다음에 기속행위 이거는 뭐 외우는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그 기속행위 세 번째 판례 이거 좀 전에 인용했지만 155 이게 기속행위라는 거 알면은 부관을 붙일 수 없다. 붙였다도 무효다. 뭐 그거니까 그 정도로 여러분들 읽어보면 될 거고 대상도 반복되죠. 79에 인용했는데 그 하명 허가는 주로 사실행위를 대상으로 하고 예외가 법률행위지만 인가는 반대로 오로지 법률적 행위만을 대상으로 하고 사실행위는 안 돼요. 그래 법률적 행위는 특허하고 똑같죠. 공법상 행위, 사법상 행위 다 되고 합동행위, 계약 다 포함되고 반드시 신청이 있어야 되는 게 특허랑 같고 허가랑 다르고 그 다음에 수정 허가가 가능한데 수정인가 이건 안 된다라는 거고 출원이 없는 것도 무효라는 게 특허랑 같고 허가랑 다른 점이고 인가휴가는 개념 그대로죠. 이게 보충하여 완성해 주는 거니까 정관 변경 효력은 인가가 있는 날부터 발생하는 건 당연하죠. 이게 있어야 있기 전에는 무효이고 이게 있어야 효력 발생하게 되는 거니까 이것도 특허랑 마찬가지 사법적인 효과만이 아니라 공법적인 효과도 있다. 그 다음에 이게 보충행위 종된 거거든요. 이것도 이제 사인의 공법행위에서 우리가 종합정리한 바 있죠. 기본행위가 주된 거예요. 그 주된 거는 종된 거 영향을 미친다는 거 상식 갖고 접근하면 돼요. 기본행위가 불성립 무효인 경우 인가도 무효다. 두 번째, 기본행위였던 조합선 행위가 무효면 인가처분의 무효인 거. 이건 아까도 봤죠. 이게 새로운 법률에 따라 설관적 처분도 돼도 여전히 결론은 똑같다 그랬죠. 기본행위가 실효되면 인가도 실효된다. 뭐 다 똑같아요. 이건 두 번째. 근데 반대로 종된 인가는 주된 기본행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주객이 전도되는 거니까 종된 게 주된 걸 수정하는 수정인가 안 된다라는 거죠. 기본행위가 불성립 무효인 경우 인가로 기본행위에 영향을 줘서 유해한 거로 전환되지 않는다라는 거. 영향을 못 준다. 다 그런 관점이에요. 하자에 있는 쟁성은 1-239하고 비교할 거 인용했었죠. 거기는 이제 이 기본행위 유사한 행위, 기본행위와 수리행위. 그래가지고 거기는 어때요? 기본행위에 하자가 있더라도 수리행위를 다툴 수가 있다 그랬죠. 근데 여긴 기본행위 하자가 있으면 기본행위만 다퉈야지 그 보충행위를 다툴 수가 없다라는 결론이 반대이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알아둬야 돼요. 그 권리구제에 관한 중요한 쟁점이기 때문에 기본행위는 적법 유효하나 보충행위인 인가처분에만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인가처분의 취소나 무의확인 소송제기가 가능하지만 반대 기본행위에만 하자가 없고 인가는 적법한 경우 기본행위를 다투어야 되고 인가 무효확인이나 취소 청구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협의의 소액에 관한 거거든요. 두 번째도 마찬가지고 세 번째도 마찬가지. 네. 그 다음에 기본행위 하자와 인가하자 자체는 별개다라는 거죠. 별개 행위니까 별개로 따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택 재건축 조합이 재건축 결의에서 결정된 내용과 다르게 사업시행 계획을 작성하여 사업시행 인가를 받은 경우 그 기본행위에는 하자가 있을지언정 인가 처분이 근거조항상 적법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사업시행 인가는 적법하다. 자, 그랬을 때 인가가 적법, 보충행위가 적법일 때 기본행위 하자가 있으면 기본행위만 다퉈야 되느냐? 이 여부는 여기서는 이상하게 판시를 하지는 않았어요. 여기서는 그냥 요 논점만 알아두면 되고 무인가행위 휴가는 이거 허가하고 다르죠. 이거는 무효가 되는 거죠. 특허랑 똑같이. 그래서 이것도 인가 사례 알면은 뭐 결론은 뻔해요. 면허관청의 인가를 받지 않은 공유수면 매립 면허로 인한
권리무 양도 약정은 무효다, 다 무효다, 다 똑같아요. 근데 토지거래계약 허가 경우 유동적 무효예요. 통상적인 무효는 절대적 무효, 처음부터 끝까지 무효인데 얘는 확정적으로 유효가 될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될지가 아직 결정이 안 되고 유동적이다. 그래서 이거 이번에 개정하면서 원래 강론에 출제가 많이 되는 논점인데 총론의 출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은 개정하면서 놓았는데 쟁점이 이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알아두는 게 좋을 거예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토지거래 계약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이 법률을 안 써놨구나. 국토계획법이라고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되어 있는데 판례에 의하면 허가를 받지 않은 동안은 무효이지만 나중에 허가를 받으면 소급하여 유효로 되는데 예외도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한 내용의 계약일 경우 아예 허가를 안 받기로 짠 거예요. 두 당사자 간에. 최종적으로 불허가 된 경우 그 다음에 당사자 일방이 허가 신청 협력 의무의 이행 거절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거. 이러면 어때요? 협력을 안 하면 토지거래 허가를 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거니까. 그 다음에 쌍방이 허가 신청하지 않기로 의사표시를 명백히 한 경우 이 경우도 허가를 받을 전망이 전혀 없으니까 이때는 확정적 무효가 되는 거죠. 이것도 독해가 가능한 거예요. 기본적으로 1번 전원합의체 판례 요거를 알면은 요거는 이제 민사 판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이게 사법시험 2차 논술에도 나왔던 굉장히 유명한 판례거든요, 이게. 자, 관련 판례 보면 허가를 받지 않은 토지거래 계약은 유동적 무효다. 이거 1-252에서도 인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허가를 받아야만 효력이 발생하고 허가를 받기 전에는 물권적 효력은 물론 채권적 효력도 발생하지 아니하여 무효다, 일단은. 근데 무효인데 확정적인 게 아니죠. 다만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계약이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의 계약일 경우에는 이거는 뭐 허가받을 전망이 없으니까 확정적으로 무효로서 유효화될 여지가 없으나 이와 달리 허가받을 걸 전제로 한 거래계약 일때는 일단 허가를 받으면 그 계약은 소급하여 유효한 계약이 되고 이와 달리 최종적으로 불허가가 된 때에는 무효로 확정되므로 허가를 받기 전까지는 유동적 무효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토지거래계약 허가 구역 내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만 수수된 상태에서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경우 민법에 의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런 논점은 가볍게 보세요. 이건 그 순수 민사 논점이라 또라이 교수 들어갈 거 대비해서 그냥 실어놓은 거지. 그 다음에도 지역적인 건데 전원합의체라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의 토지 관한 매매계약이 토지거래 허가를 배제 또는 잠탈할 목적으로 이루어져 무효인 경우 예외적으로 양도소득세의 과세 대상으로 볼 수 있다. 이것도 그냥 결론 정도 가볍게 보세요. 외우다가 실패하면 관둬버리고. 그 다음에 유동적 무효일 때는 취득세 신고 납부 의무가 없다. 이거는 해석이 되잖아요. 무효니까 아직 취득을 못한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과징금 부과할 수 없다. 아직 받지 않은 경우 유동적인 상태니까. 그 다음에 배제하거나 잠탈할 때 이때는 뭐 확정적 무효라는 건 기존 판례를 재확인한 거죠. 그 다음에 인가전 위법사의 승계인데 이게 가능하다라는 거죠. 개인택시 운송사업의 양도 양수에 대한 인가를 한 후에 양도 양수 이전에 있었던 양도인에 대한 운송사업 면허 취소 사유를 들어 양수인의 사업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개인택시 운송사업에 관한 건데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는 이거는 특허죠. 아까 봤지만 운수사업이 공익사업이기 때문에. 근데 이거 사업 양수 양도에 관한 거는 이거는 인가 대상이에요. 양수한 사람은 양도인의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이므로 관할관청은 개인택시 운송사업의 양도 양수에 대한 인가를 한 후에도 양도 양수 이전에 있었던 양도인에 대한 운송사업 면허 취소 사유를 들어 운송사업 면허 이게 이제 특허예요. 취소 사유를 들어 양수인의 사업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것이고 양도 양수 당시에는 양도인에 대한 운송사업 면허 취소 사유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않은 경우라도 이게 이제 의미할 거예요.
취소하기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뒤틀어낼 부분이 요 부분이거든요. 그렇더라도 원인되는 사실만 존재했다면 관청으로서는 그 후 발생한 운송사업 면허 취소 사유에 기하여 양수인의 사업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거다. 그러니까 이게 그 개인 택시 하시는 분이 만약에 음주운전했다 그러면 이거는 개인 택시 운송사업 면허가 취소될 뿐더러 그 다음에 그 양도양수 계약까지 다 이게 무효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음주운전 사건이거든요. 그 밑에 보면 원인되는 소해인의 이게 이제 양도인이죠. 소송 당사자가 아닌 사람은 소송 밖의 사람이다. 그래서 소외인이라 그래요. 원피고가 아닌 경우를. 음주운전 사실이 존재했던 이상 그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는 거니까 나중에 소외인의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면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거로 끝나지 않고 운송사업 면허까지 취소돼가지고 재산 다 날라가는 거예요. 왜냐면 개인 택시 면허만 취소되면은 개인 택시 운송사업 면허는 팔아치울 수 있잖아요. 권리금이 요새는 뭐 많이 택시 경제가 안 좋아서 많이 내려갔을 건데 옛날에 한 1억 가까이 간 적도 있거든요. 택시 경제가 좋을 때 권리금만. 그 권리금 다 날아가는 거예요. 운송사업 면허까지 취소가 되면은. 그 다음에는 뭐 이제 똑같은 내용의 판례고 인가 변경 인가 처분과의 관계인데 사업 시행 인가 처분 후에 정비 사업비만을 소폭 변경하는 내용의 이 소폭 변경이에요. 사업 시행 변경 인가 처분한 경우 당초의 사업 시행 인가 처분이 변경 인가 처분에 흡수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핵심은 소폭 변경이에요. 소폭 변경하기 때문에 당초가 여전히 내용만 변경된 채 존재한다는 거예요. 흡수되는 게 그런 관계가 아니다. 이건 당연하죠. 소폭 변경이 그 답을 다 암시하고 있죠. 인가와 특허의 관계인데 이것도 별개다라는 관점에 보면 돼요. 자, 재개발조합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처분은 인가죠. 인가의 하자가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조합 설립 인가 처분, 얘는 특허라 그랬죠. 이런 거 판별이 돼야 됩니다. 자꾸 반복되면서. 이 별개이기 때문에 그 목적 성격을 달리하니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결론은 당연하거든요. 여러분들 읽어보면 될 거고. 대리는 제3자가 해야 할 일을 행정청이 대신하는 거예요. 그 제3자를 위한 행위라 그랬죠. 제3자를 위한 게 인가대리, 상대방을 위한 게 특허. 그 다음 행정관청의 권한의 대리는 내부관계이기 때문에 국민에 대한 대리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다르다라는 건데 저런 거는 강론에 가면 조직법에서 또 다루게 됩니다. 그 대신한다 대입하면은 이거는 뭐 법정 대리다라는 것도 출제가 됐던 거예요. 그 법률이 정한 대리예요. 그 계약 관계에 의한 게 아니라 감독청에 의한 공법인의 정관 작성. 공법인 정관 작성 법인이 하는 게 원칙이잖아요. 근데 감독청이 들어가니까 대신한다. 임시이사 이것도 그냥 이사 원래 법인에서 하는 게 원칙이죠. 근데 임시자 들어가잖아요. 임시이사는 그 법인의 이사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사 취임 승인을 갖다 취소하고 그 사학비리가 불거진 뭐 상지대라든가 수원대라든가 이런 데서 다 임시이사 임명하고 한 사례들이 많잖아요. 그 다음에 토지 수용 재결도 원래 당사자 간에 합의를 할 거 안 되니까 대신해 준다는데 이 토지 수용 재결에 대한 이의 재결 이건 확인행위거든요. 이건 다음 시간에 보게 될 거고 행여병사자 유류품 매각 원래 이거 유족들이 해야 되는데 유족들이 없거나 연락 두절일 때 대신 매각해 주는 거고 압류 물건의 공매도 원래 얘가 물건을 매각해서라도 세금 내야 될 거 안 하니까 대신 매각해서 세금에 충당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사례는 뭐 대신한다 대입하면 다 해결되게 돼 있어요. 잠시 쉬었다가 진행하도록 합시다.